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 우리 그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 그 테슬라가 이제 4분기 실적을 내일 발표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날 장 마감 후,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아침 새벽에 발표해서 제가 워낙 우리 보유 물량이 많아서 좀 미리 보기 식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 특히 테슬라는 또 개인 투자가들한테 주주 친화적이어서 미리 주주들이 관심 있는 질문을 그 웹사이트에 올릴 수 있게 이제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여기 가장 많이 올라온 질문, 그 다음에 다른 주주들의 호응이 높은 질문 5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서학개미 분들의 테슬라 사랑은 작년 말 12월 말에도 순매수가 계속됐고 1월 달에도 뭐 대단히 지금 매수의 강도가 세서 1월 19일까지 이게 아마 예탁원 그 데이터 같은데 첫 한 2주 반 동안도 무려 3,300억 원을 우리가 한 종목을 매수를 했다. 그래서 70여만 명의 주주가 되고 우리 국내 투자가가 테슬라 주주가,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600만 우리 개인 투자가 주주 시대라고 하니까 뭐 그것의 한 10분의 1이 벌써 넘고, 지분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조 원. 근데 이제 하루에 이 종목은 한 20조 원씩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유동성이 높은 주식이고, 우리 이 10조 원 금액을 지분율로 환산을 하면 한 1.7%.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가, 기관 투자가가 단일 투자가라 그러면 여기 뭐 블랙록이나 SSGA 같은 ETF를 빼면 실제 톱3에 들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투자가 분들이, 우리 서학개미들이 테슬라의 주요 주주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며칠 하루 이틀 후에 발표되는 우리 4분기 실적은 테슬라 그동안 고속 성장을 해온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평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많이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가, 특히 지난 4분기 이제 하향 조정이 돼서 매출 증가율이 한 38%, 컨센서스입니다.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한 40%대 성장.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생산 대수도 한 44%. 물론 이제 인도 물량은 이거보다 좀 적었죠. 그래서 테슬라 기준으로 조금 평범한 그러한 그 4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요런 그 성장률보다도 더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이미 12월에도 그 제품 가격을 일부 인하를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뭐 깜짝 그 세일을 하고 그랬었죠, 테슬라가.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 자동차 부분에,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얼만큼 유지가 되느냐. 지난 3분기에 영업이익률이 17%, 매출 총이익률이 28%였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악화가 되는지, 그게 가장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저는 아주 심각하게 악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과 잉여현금 흐름,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제외한 잉여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게 이제 관심인데, 실제 아마 4분기 실적 발표 때 그 실적 자체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금년, 특히 1월 들어서 1월 12일 날에 테슬라가 이미 그 전에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했고 국내에서도 가격 인하를 했고, 정적적으로 1월 12일 날 미국과 유럽에서 제품 가격을 상당히 많이 낮췄어요. 이미 아시아에서 제품 가격을 다운 시켰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도 이제 제품 가격을 좀 낮추지 않겠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인하의 폭이 생각보다 컸고, 실제 모델 3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5%, 그래서 한 54,000달러에 구매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델 Y는 좀 더 하락폭이, 그러니까 인하폭이 큰 19%, 그래서 57,000원, 7,000달러. 그래서 뭐 월스트리트저널의 이성 기사도 그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드 머스탕 마크 E라는 전기차, 저도 한번 그 쇼룸 가서 딜러 가서 타봤는데
그렇게 감명이 깊지는 않아요. 그 차를 미리 주문해서 기다리는 고객이 테슬라가 이렇게 인하를 하니까 당연히 모델 Y로 갈아타는 그런 주문을 이제 그 포드 머스탱을 취소하고 일로 갈아타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시피 지금 주문이 상당히 쇄도하고 있다고 하고 아마 이제 이런 가격 인하는 이제 테슬라의 자신감을 좀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원재료 값이 많이 하락을 했고 두 번째 이렇게 가격 인하를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IRA, 인플레 감축법에 의한 그 정부 보조금을 미국에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드웨어만 우리가 파는 회사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인하를 하면 추가로 그 주문 당시 아니면 앞으로 아무 때나 그 Full Self Driving FSD 15,000달러까지 최근에 값이 올라갔는데 이것을 주문을 해서 이제 차에 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추가적인 매출 기대감을 또 테슬라가 기대를 하니까 단순히 자동차만 파는 게 아니니까 좀 자신감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여기 이제 최근 한 달 사이 이제 주가를 보여주는데 1월 12일 날 제품 가격 인하를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제품 가격을 많이 인하하니까 매출도 다운이 되고 이익이 다운이 될 거고 처음에는 투자가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좀 주저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과는 그 이후로 주가가 17%가 올랐다. 반면에 이제 새로운 전기차를 많이 지금 도입하고 있는 출하하고 있는 미국의 GM, 포드, 독일의 폭스와겐 지금 전기차 부분에서 막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들 주가가 각각 2, 3, 4% 정도 2에서 4% 하락했고 이미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현대차도 0%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움직이지 않았죠. 1월 12일 이후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들의 시가총액 주가가 빠진 것은 그 시가총액이 테슬라에 얹어진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테슬라 주가 시가총액의 상승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좀 더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서 좀 더 미래를 밝게 보는 그런 투자가들의 어떤 자신감, 확신이 좀 최근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고 경영진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가격을 인하를 하지만 최근에 원가가 많이 다운되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규모의 경제를 가져가면 자동차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그 규모의 경제가 큽니다. 그래서 100만 대, 200만 대, 300만 대 기가 팩토리를 많이 지을수록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대당 원가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커서 가동률이 더 높아지면 주문이 더 많아지면 고정비를 좀 상세 판매 대당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경영진의 자신감이고 지금 지난 거 보면 경영진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인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최종 승인은 일론 머스크가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실적과 관련돼서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장기 성장성. 성장성은 조금 우리 1년 전에 생각한 것보다 둔화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마진, 수익성. 이 부분도 조금 더 악화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경쟁이 치열해져서 수요가 좀 다운되는 측면에 있어서 테슬라가 이제 제품 가격을 인하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조금은 악화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손상된 브랜드 가치. 그러니까 주주들 질문에도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일론 머스크가 회사에 컴백을 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테슬라 경영에 신경을 쓰면 브랜드 가치는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결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주가 평가, valuation인데 지금 뭐 한 140달러 수준이면 제가 전에 110달러일 때 한 2, 3주 전에 한번 영상을 찍었었죠. 우리가 이 수준에서 주가는 절대로 팔면 안 되고 상당히 저점 매수에 좋은 매력적인 기회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상당히 매력이 있는 상태고 전통 자동차 회사랑은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는 게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기반한 IT에 가까운 회사다. 우리가 이게 왜냐하면 특히 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채용 공고만 봐도 이 회사는 기계 회사가 아니고 IT 회사,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주주 한 2,300명이
그 주총에서 답해 주길 원하는 질문을 올렸고, 그거에 대해서 한 10,000명의 주주가 찬성,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나는 찬성한다. 그 질문에 대해 답을 듣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게 첫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가격이 하락이 되니까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 전사적인 제품의 평균 단가가 자동차가 61,000달러, 작년에 61,000달러에서 금년에 47,000달러로 급격하게 하락되는 걸 예상하고 그 결과 매출 총이익률이 20%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는데 회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약간 이건 너무 좀 bearish한 생각 같고 작년에 매출 총이익률이 아마 27%쯤 됐을 텐데 이것이 20% 미만까지 떨어질 걸로 저는 보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규모의 경제, 영업 레버리지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올해 한 180만 정도에 판다고 그러면 그래서 고ld만삭스 같은 데는 영업이익률을 작년 2022년에 17%에서 금년 14%로 다운될 것은 가정은 하지만 그 결과 이익의 증가율이 올해 별로 없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다시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16%로 상승된다, 회복된다,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두 번째, 네 번째 질문은 거의 비슷해요. 올해 가장 핵심인 사이버 트럭과 관련돼서 금년 중반쯤, 중순쯤 출하가 되는지, 그 다음에 언제쯤 해서 제품 가격과 스펙을 밝히는지. 왜냐하면 주문은 많이 받아서 100만 개 넘는 주문을 받았지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코스트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동차 제조에. 그래서 이제 한 4만 달러가 아마 넘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판매 가격을 정하는 게 상당히 예술에 가까운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올해 테슬라 주주들한테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건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약간 좀 의아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어서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솔라 루프,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주 근사한 집에 1층짜리 큰 넓은 집에 솔라 루프를 설치한 것을 보시고, 이게 이제 테슬라의 그 자동차 충전과 전체 에너지 저장과 다 관련이 있죠. 테슬라는 궁극적으로 이제 에너지 회사로 가는 게 장기적인 목표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생각보다 제품의 반응이 시원치 않은데 회사는 어떤 대응책이 있는가. 그래서 뭐 당장 1, 2년을 놓고 볼 때는 회사 경영 실적에 큰 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질문은 결국 그 지금 테슬라의 그 장기적인 성장성과 제품의 원가 경쟁력, 그 다음에 배터리의 그 주행거리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그 4680, 뭐 훨씬 크고 그 밀도가 높다는 4680 배터리가 언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인데, 그동안 이제 뭐 오스틴 공장에서 많은 작업을 해왔는데 수율에 문제가 있다고 많이 알려주고, 회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생산 규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실제 얼마만큼 올라왔는지 대략 양산 규모가 그런 얘기를 잘 안 밝혔는데, 되게 앞으로 금년이나 내년에 그 모델 Y나 이제 사이버 트럭 이런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솔라 루프가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어서 질문을 하나 제가 더 추가를 했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정치적인 발언을 트위터에서 이제 많이 하고 나서 테슬라 브랜드 파워가 약해졌다. 특히 이제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특히 테슬라가 이제 트럼프 계장을 다시 살리고 그러면서 민주당 그 지지자들의 그 부정적인 그런 브랜드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는데, 회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브랜드 가치를 관리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서베이를 보면 테슬라의 그 자동차를 갖고 있는 고객, 뭐 저를 포함해서요, 이 고객들의 그 제품에 대한 충성도,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써보면 워낙 우수하니까. 하지만 일반인 중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민주당원들이 그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았는데, 왜냐면 친환경 제품이니까 민주당은 특히 이제 그린 이런 성장, 그린 에너지를 되게 강조하는 전통적인 바이든이 지금 소속된 당이죠. 근데 이런 민주당원들 사이에 선호도가 하락을 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떤 얘기를 할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톱5는 아닌데, 제가 이제 그 Q&A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트위터를 쳐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여기 호응도도 높은데, 일론 마스크가 역시 지금 공동 창업을 하고 공동 경영을 하는 스페이스 X 요즘 되게 잘 나가죠. 여기는 실제 일론 마스크가 CEO지만 그 바로 밑에 사장 겸 COO 역할을 하는 여성분 그윈 숏웰이라는 여성이 20년 가까이 지금 회사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해서 일론 마스크의 이제 그 부담을 그 사소한 일에서부터 관리, 내부 관리, 그 다음에 중요한 의전, 그 다음에 중요한 의사결정도 같이 해서 많은 역할을 분담을 하는데, 과연 테슬라는 이제 일론 마스크가 워낙 여기저기 힘이 분산이 돼 있으니까 이런 수준의 넘버2를 뽑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윈 숏웰은 상당히 미국에서도 존경을 받는 여성 경영인인데, 불행히도 테슬라는 지금 넘버2가 없고,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 역할이 많이 확대가 된 중국계 뉴질랜드 아마 국적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텀 주라고. 그래서 상해 공장을 책임을 지다가 최근에 미국의 모든 공장을 총괄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 측면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을 총괄을 하는 뭐 실질적인 넘버 2인데, 아무래도 중국계고 탄생이 중국에서 해서 국적이 뉴질랜드건 미국이건 간에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여러 면에서 좀 부담이 가는 선택이 아닌가. 하여간 그래서 주주들은 이런 요구를 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뭐 한 하루 정도 지나면 테슬라 관련된 실적을 이제 우리가 받아볼 수 있겠지만 12월 중순에 이것도 좀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주가가 그냥 극복하고 넘어갔습니다. 12월 12일부터 14일 3일간 일론 마스크가 테슬라 주식 2200만 주,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한 36억 달러, 그러니까 4조 원이 좀 넘는 금액을 시장에 팔았고, 실제 이 부분이 1월 2일 날 이제 4분기 인도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을 미리 알아서 프런트 러닝,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를 좀 미리 사전적으로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판 것이 아닌가. 근데 뭐 아마 변호사를 다 그 컨설팅을 하고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그런 뭐 법률적인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요 금액이 한 4조 원 넘는 금액이 어디에 사용되냐 하면 트위터 관련돼서 인수 관련돼서 이제 일론 마스크가 한 130억 달러 채무를 졌죠.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연 이자를 15억 달러를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10%가 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1월 말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미리 주식을 좀 팔아서 현금을 확보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아마 올해 내내 적자가 많이 날 테니까 그 증자를 하든 아니면 뭐 부채 탕감을 하든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데, 하여간 좀 현금이 일론 마스크 입장에서 필요하다. 근데 하루에 한 20조 원 이상씩 거래가 되고 모멘텀이 좋으면서 이번 12월에 일론 마스크의 주식 매도는 큰 문제가 없이 오히려 그냥 그걸 다 받아내고 시장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틀 후에 우리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실적을 다시 차근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